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목표로 하는데요. 수험생에게 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수업이죠. 지금 듣는 자세와 그러한 의지, 열정을 가지고 10월까지 쭉 버티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2016년 10월 달에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열정, 그 자세를 잊지 마시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만나게 된 과목이 무슨 과목이죠? 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되겠죠. 제 이름은 안 박혔죠. 물론 동영상 다 검색하시면서 이름 아셨겠죠. 자, 영어로 표기하면 제 이름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김우열인데, 자, 이걸 이니셜로 표기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가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드릴 합격의 키, 열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같이 하시면서 이제 가을에는 전부 다 합격하셔야 되는데 수험생에게 합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실력일까요? 믿음일까요? 물론 두 가지죠. 자,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자, 만약에요, 올해 시험 합격자가 10명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의미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맹목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이 있어야 되죠. 실력이 쌓여야 되죠. 자,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실력을 쌓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제일 쉽게 이렇게 많이 하죠. 공부를 하는데 암기가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자,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하면서 중개사 합격 비법이랄지요, 또는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합격의 수기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전부 다 뭐 이거란 거 알죠. 결국은 뭐로 가야 돼요? 자, 이게 뭘까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 워낙 많이 듣습니다. 암기해서는 안 된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해하는 쪽이 아니라 암기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첫 시간은 왜 부동산 공시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그런 이해와 암기의 차이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이죠.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이야. 자, 대부분 수험생이야. 뭐가 중요하고, 자, 별표 쳐지고 시험에 자주 나온다 하게 되면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외워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외우면 처음에 몇 가지는 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 뇌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몇 가지를 외워버리면 더 이상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야, 어떤 중요한 게 나온다, 어떤 용어가 나온다, 어떤 문장이 나온다, 판례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드립다 들어가지 마시고 한 발짝 떨어져서요, 저게 뭔 뜻일까 먼저 한번 내 머리로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이나 강의를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봤더니 읽어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내용이 같다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한 것과 책에 있는 써진 내용이 약간 어긋난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으로 내 머리에 담아가는 게 이해하는 거죠. 단어를 먼저 뜯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한문으로 써볼까요? 동자가 무슨 동자죠? 움직일 동자야. 그러면 산, 물건을 말하죠. 동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물건. 그럼 부동산은 뭐겠어요? 아니 물자 써서 움직이지 않는 물건. 일단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민법 시간에 부동산과 동산 이런 거 다 배웁니다. 자, 그런 거 할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부동산 하면 가장 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토지 있죠, 토지. 자,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그렇죠, 토지에 정착되어 있죠. 부동산인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가장 전형적인 부동산입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요, 11월, 12월 달에 했던 입문과정을 듣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부터 오신 분도 있지만, 자, 들었던 분들은 좀 더 편하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와서, 자, 이걸 지금 첫 강의로 들으신 분들은 굳이 입문과정을 또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월 달에 기본 강의도
인문서에서 좀 더 나가서 기초적인 부분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 듣지 마시고요. 그냥 인문과정 빼버리시고 그냥 기본과정, 1, 2월달 과정을 쭉 들어가도 됩니다. 자, 토지와 건물인데, 자, 이게 그럼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죠. 공시. 공시란 말이 무슨 말이야? 공개해서 보여준다. 또는 공적 장부로 보여주겠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왜 공시하느냐? 자, 이게 지금 갑의 것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을에게 팔려고 합니다. 자, 매매를 한다. 5억에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썼겠죠. 뭐 중개업자 없이 직거래했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가 이루어질 건데 여기서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5억에 사기로 했는데 이 5억에 이 부동산을 살 때 먼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때 을은 하나의 물건을 사는 걸까요? 두 개의 물건을 사는 걸까요? 자, 우리가 통상은 매매 계약서 쓰고 얼마에 샀다고? 5억이야. 매매 계약서는 하나를 쓰겠지만요. 여기서 물건은 몇 개? 이건 나중에 아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봅니다. 별개란 말은 비록 여기가 자 14번 토지 한 필지에 건물이 있을지라도 이 토지와 건물은 뭐 한다고요? 별개 물건. 따라서 이때 물건은 두 개가 되는데 그럼 갑은 몇 개의 물건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나눈 거죠. 갑은 토지 소유자면서 뭣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인 거죠. 두 개의 물건 우리는 별개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몇 개 사는 게 두 개를 합쳐서 얼마에 5억에 사는 거죠. 자, 을이 이제 거래를 하죠. 근데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을 입장에서 본다면 무조건 이걸 살 게 아니라 뭔가는 알아야 되겠죠.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갑이 정말 땅 주인인지, 갑이 정말 건물이 자기 건지. 자, 나중에 이제 민법 가시게 되면 아주 쉬운 말인데 땅은 갑의 것인데 건물은 엉뚱한 케이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남의 땅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경우 일반적이겠죠. 그럼 정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인지 토지 소유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또 하나요. 혹시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나대진 상태에서 여기다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자 A한테 돈 빌리고 뭐 한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자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 빌려서 건물을 짓고서 자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을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거래할 때 저당권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당권자는 뭐가 목적이죠? 부동산의 사용과는 관심이 없죠. 돈만 받아내면 되잖아요. 돈 못 받았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야? 자, 많이 듣는 뭐 넣어버리는 거예요? 경매 넣어버릴 수 있죠. 경매 냈을 때 저당권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뭐 하는 거야? 돈을 받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을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거래할 때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을이 이거 살 때야 중개업자 말만 믿고 살까? 한번 현장에 가볼까요? 자, 부동산은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가서 봤더니 자 토지 있고 건물 있죠. 여기에 소유자 누구라고 써져 있습니까? 특히 저당권자가 있는지를 전혀 부동산 현장 가서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런 권리관계, 소유권이랄지 저당권을 보여주는 거에 장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가 돼요?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서 자 등기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등기부 떼어볼 수 있죠. 정전에는요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말은 법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전사나 되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죠. 또는 열람하는 거죠. 자, 이걸 떼봤더니 소유자 나와 있고 저당권자 나와 있고 특히 이런 저당권이라면 나중에 이제 민법 듣고 나면 쉬워집니다. A라는 사람은 당연히 어디에다도 건물에다도 또 저당권 설정하죠. 공동저당, 공담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장부가 바로 뭐냐면 등기부. 등기부 떼봐야 되겠죠. 등기부 떼봐서 소유자 확인하고 저당권 존재, 저당권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놨잖아요.
이 등기부는 어디서 관리해요 지금? 사법부요.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전사나 철회돼 있지만 관할은 사법부인데, 자 그럼 이 등기부를 어떻게 둘 것이냐, 법률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카비라트 5억 샀습니다. 잔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을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갑에서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을은 등기를 몇 번 해야 될까요? 한 번. 틀렸습니다. 두 번. 그렇죠. 왜? 을은 지금 물건 몇 개 샀다고요? 두 개 샀다고요. 왜? 우리나라는 14번 땅에 건물이 있을지라도 그 땅에 붙어있는 그 정착물이긴 하지만 건물은 별개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등기부도 당연히 이렇게 둬야 되겠죠. 토지 등기부 두고 뭐 둬야 돼요? 건물 등기 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 이전 받아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몇 번 할까요? 그렇죠. 토지의 등기에서 한 번, 건물에서 한 번. 자, 이때 이 저당권을 안고 살까요? 아니면 말소시킬까요? 그건 약정하기 나름이죠. 근데 나는 내가 잘하는 은행 가서 새로 대출 받으면 더 많이 뽑을 수 있다. 나는 인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 여러분이 중개업자라면 뭐 해주겠어요? 이 저당권은 잔금 지급 시에 말소를 동시에 하기로 한다. 또는 중도금 지급 시에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약정 넣겠죠. 해서 저당권이 말소됐죠. 그럼 저당권을 등기부상 없애야 되잖아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야 되고 저당권 말소 등기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새로 대출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한 등기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절차를 정해놓는 법률이 필요하겠죠. 법률 제목이. 그게 이제 뭐가 돼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어떤 절차를 따를 것이냐. 가장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자, 이때 갑이 을한테 자, 을이 잔금 지급할 때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받겠죠. 갑의 인감 증명 필요로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배울 부동산 등기법이고요. 자, 돈 갚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수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저당권 말소하겠죠. 저당권 말소할 때 갑의 인감 증명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이런 등기 절차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다 맡겨버리죠. 법무사태야. 법무사태 우리가 대리인 선임하는 거잖아요. 다 맡겨버리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수한 을 입장이라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이에요? 이 매매를 중개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중개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쪽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법무사한테 맡기더라도 과정, 그 다음에 인감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는 올해 합격이지만 시험 끝나면 새로운 목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시험만을 목표로 지금 하는 거 아니죠. 왜? 이건 디딤돌이죠. 합격해서 자격증 따면 중개업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그런 목적이잖아요. 공부를 하실 때요. 저게 정말 싫은데 내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정말 머릿속에 오래 안 남습니다. 그런 거 떠나서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거나 또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식들이 할지 또는 친지들이 할지 조언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면서 겪거나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런 게 왜 필요로 할까? 한번 근원적인 의문도 한번 가져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이 시험 공부고, 그렇게 내가 의문을 풀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거든요. 자, 그런 법률이 바로 뭐가 되나? 부동산 등기법이야. 자, 그러면 등기 맞췄으면 내 거 됐겠죠. 끝. 그런데 여기 좀 왠지 허전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비어 있을까? 자, 등기부를 띄워보면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권자, 자 이게 갑구에 나오고 을구에 나옵니다. 그런데 뭐도 나와야 되냐면 이 땅에 지번, 그 다음에 중요한 지목, 그 다음에 땅 면적 나와야 되겠죠. 건물이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건물의 층수, 구조, 지붕, 목조로 지었느냐, 석조로 지었느냐, 철근이냐, 철근, 철골, 콘크리트조냐, 그런 사실하는 게 건물의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 부동산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 사실관계 건물의 층수, 석조 건물이고 면적 100제곱미터, 용적률
하게 되면 250제곱미터 이렇게 나올 건데 이런 내용이 등기부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등기는 어디서 담당한다고 그랬죠? 사법부, 법원, 등기소. 이 공무원들은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어디 안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 안 나가잖아요. 그럼 저런 사실관계를 어디서 누군가는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건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건 행정부 쪽이기 때문에 대장 그럽니다. 대장이 몇 개 있을까요? 그렇죠. 토지면 토지대장이 있겠죠. 건물이면 건물대장. 아직은 용서가 됩니다. 아직 건축법 안 하셨으니까. 여기서는 건물대장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건축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건축물대장 그럽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받죠. 다 지었으면. 옛날 말로 하면 준공검사. 법적으로 하면 사용승인 받습니다. 그때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자, 구청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토지라면 토지대장 만듭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정하고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건물의 층수, 구조, 지붕, 면적 해서 건축물대장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등기를 만드는 거죠. 등기를 만들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물권면동, 권리비에 대해서는 등기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있는 사실관계도 나오긴 나오는데 얘는 뭘 보고? 대장을 보고. 그런데 토지대장에도요, 건축물대장에도 소유자를 올려놓습니다. 왜? 세금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지만 거기 나오는 소유자는 뭐 보고? 등기부를 보고 정리한다고요. 이따 이건 교재보고 다시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이유는 공시에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러면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인데 얘도 법률이 필요하겠죠. 자, 일단 토지대장은 이렇게만 봐두십시오. 여기서는 지적, 지자가 땅 지자에, 적자가 장부적자. 지적법이라는 법률에서 이런 절차를 다룹니다. 지적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땅 지번 붙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번 어떻게 붙일 거냐. 분할했을 때 지번, 합병할 때 지번. 자, 저걸 분할하려고 한다. 측량해야 되겠죠. 분할 측량. 어떤 절차를 할 것이냐. 법률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뭐도 필요하죠. 건축물대장인데 건축물대장인데 여기 지자가 무슨 지자죠? 땅 지자. 느낌 오죠. 책을 읽을 때요. 쭉 그냥 읽고 덮어버리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책 읽을 때 뭐 나오게 되면 하나씩 생각을 해야 되죠. 지적법, 땅지자. 그러면 건축물대장은 여기서는 대상이 되지 않고 법이 따로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얘는 여기서 다릅니다. 건축법에서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은 이렇게 세 개가 돼야 되는데 중개사 시험 과목 만들 때는요. 건축법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굳이 부동산 공시에서 또 이걸 배울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부동산 공시하게 되면 여기 지적과 부동산 등기를 말합니다. 지적에서 12문제가 나오고 등기에서 12문제 나와서 그러면 24문제인데 나머지 16문제는 어디에서? 세법에서야. 그러다 보니까 한 과목이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적법, 부동산 등기법, 세법. 나중에 어디서 과락이 많이 나오냐면요. 자, 다른 과목은 민법,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공법, 중개사법, 실무 이렇게 나옵니다. 딱 떨어지는데 이건 법이 세 개이다 보니까는 또 성질이 또 다 세 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서로 미루다 보게 되면 과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과락 정할 때는 지적, 등기, 세법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합쳐서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40문제 한 과목이 되는데 여기서 서로 미루다 보면 등기법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됐더니 시간이 없어 못하니까 지적하겠다. 지적 12문제잖아요. 세법 미뤘다가 막판에 하려고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하면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과락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 등기, 세법을 과목은 나눠져 있지만 지금 강의는 나눠서 하지만 한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득점 안 하더라도 여기서 평균 60점 맞을 수 있는 전수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강의 중간중간 하기로 하고 일단 공시법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부동산 공을 왜 공시를 해야 되죠? 칠판에 답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려면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알고서 거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관계는 대장,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대장에다 올려놨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고 뭐 해라? 거래를 안전하게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가 된다? 부동산 공시 법령이 된다고요. 이런 틀을 잡으시고요. 자, 교재 한번 와볼까요? 교재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자, 교재 18페이지와 1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찾았습니까? 못 찾고 있죠, 지금. 페이지 수가 있어도 못 찾는데 페이지 수가 없는 데를 찾으라 했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더라도 우리가 유추하면 되잖아요. 자, 거기 22페이지 앞에 없고 가면 18페이지 나오죠. 18페이지에 제가 그런 말들이 써져 있는데 자, 18페이지는 별표는 크게 쳐두시고요. 지금은 보지 마십시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무조건 또 외우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일단은 1월달, 3월달에는 강의 들으시고 본강의 들으시고요. 나중에 복습할 때 이런 말이 있었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반면 오른쪽 19페이지는 자, 거기 하나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가 바다입니다. 자,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자, 바다를 매립했으면 새로 땅이 생겼죠. 원시치 들어가죠. 갑이라는 사람이 원시치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땅이 처음 만들었으니까 장부를 만들겠죠. 자, 이때 이분은 시청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들까요? 등기소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들까요? 등기소 직원은 현장 안 나간다고 그랬죠. 자, 이거 만들려면 토지대장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집원 먼저 정해줘야 되죠. 누가 정해요? 등기소 공무원이요? 등기관이 아니죠. 누가? 시청 공무원이. 구청 공무원이 가서 자, 집원 나옵니다. 자, 봤더니 이게 14번 땅 옆에 생겼더라. 그러면 이렇게 집원 나옵니다. 14에 1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목 조사합니다. 지목은 농지 개량 사업이다. 지목 답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거 측량해야 됩니다. 왜? 측량을 해서 뭘 정해야 돼요? 경계 선을 정해야 되는데 이걸 임의로 그을 수는 없잖아요. 직접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 측량해서 경계 나옵니다. 지적도에 선 올립니다. 그리고 뭐 나오는 거예요? 면적 나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뭐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걸 뭐라는 거야? 신규 등록 그럽니다. 자, 교재 19페이지. 자, 거기 그림 3단계 되어 있죠. 바다를 매립했다, 뭐 한다. 신규 등록에서 대장을 뭐 한다. 새롭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등기소 갑니다. 자, 지금 등기가 없는 미등기 상태죠. 등기부는 크게 세 파트입니다. 이것도 지금 처음 듣더라도 일단은 그냥 바다만 들읍시다. 표제부, 갑구, 을구 세 파트로 나눕니다. 표제부에 이거 보고 옮깁니다. 집원 14, 1번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120이다. 자, 갑구에다가 제출하는데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다 해서 이것 가지고 등기 만듭니다. 을구는 처음에는 두지 않습니다. 왜? 을구는 저당권이라 할지 전세권이라 할지 지상권 지금 이런 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죠.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공부가 일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3회독, 4회독 반복을 할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들으실 때요. 다소 못 알아듣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일단 전체 그림, 숲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자,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을구는 두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미등기인 상태에서 대장 가지고 처음 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고요. 자, 교재 나와 있잖아요. 대장에 처음 만든 게 신규 등록이고 등기부를 처음 만든 건 뭐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등기부를 처음 만들었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걸 하나 봐볼까요? 아까 했던 건 복수입니다. 자, 갑이 을한테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자, 잔금 넘어왔겠죠. 자, 을 앞으로 뭐 해야 되죠? 소유권 넘어오겠죠. 그런데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갑으로 돼 있죠. 자, 을은 어디 먼저 가야 돼요? 아니죠.
권리관계는 등기소 공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무사한테 맡겨서 뭐부터 해야 돼요?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물론 우리가 직접 가도 되고 아니면 법무사한테 위임장 써줘서 대리인 보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권리관계는 등기소에 먼저 가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장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땅은 하나인데 장부가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로 갈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혼화돼 있으면 양쪽의 내용이 뭐 할 수 있겠어요? 불일치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의리라는 사람이 등기도 마치고 여기 연락을 안 해주면 편지가 안 간다면 양쪽이 불일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불일치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걸 막으려면 의리라는 사람이 봐야 돼요. 그렇죠. 등기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또 한 번 신청. 여기서 한 번 등기 신청하고 또 한 번 여기 가서 소유자 변경됐다고 신청하기 때문에 자, 국민들은 몇 번씩 다녀야 돼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두 번씩 다녀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비법은 바로 뭐예요? 하나로 합쳐버리면 되죠. 근데 하나로 합칠 수가 없잖아요. 왜? 행정부와 사법부 언젠간 합쳐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다 자기네 제도를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은 1960년대 일어나 하나로 합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해방되고도 전쟁 치르고 뭐 하느라고 바빠서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뭐 하는 건데 하나의 국가기관에 다 몰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뭐 부채 이기주의도 있고 이미 이렇게 한 100년 오다 보니까는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그런 해결책들이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자, 지금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이혼화돼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혼화 해야 되는데 이혼화 안 되니까 해결책들이 중요하겠구나. 자, 하나 힌트만 드립니다. 원래는요. 땅을 샀으면 등기합니다. 내가 신청했죠. 그리고 이것 가지고 시청 가서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등기소에서 이쪽으로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뭐라고 통지서를 보내줄까요? 등기관이 물론 이제 편지. 옛날에는 편지였고 지금 다 전산망으로 날려줍니다. 야, 14.1번 땅 소유자 갑에서 누구로 을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 해라. 정리해라 라고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요. 여기 시청으로. 그러면 그런 통지서 보고 뭐 하는 거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통지제도가 있음으로써 양쪽이 뭐 하는 거 일치가 되고 국민의 불편을 줄여주잖아요. 언제 통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시험이 나오겠죠. 지금 안 써도 된다고요. 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군요. 자, 근데 이것만 있느냐 또 반대로 하나 생각할까요?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샀습니다. 자, 이거 땅 샀어. 이제 을 앞으로 바뀌었죠. 오, 땅덩어리가 큽니다. 자, 여기다 이 사람이 지목이 답인데 어찌어찌해서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가 나중에 돈 버는 비결입니다. 그건 어디서 배워야 돼요? 공법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합격해서 소소하게 그냥 돈 벌려면 민법 잘해서 매매계약서, 아파트 매매 이런 매매계약서 잘 쓰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 잘 쓰시면 되고 큰 돈 벌려면 공법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봐보십시오. 바다를 매립해서 지목이 답인데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무조건 지을 수는 없잖아요. 뭐에 따라서요? 그게 용도적이 뭐냐? 건축가가 나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건폐율은 몇 %, 용적률은 얼마까지 뽑을 수 있느냐? 라는 게 공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을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특히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공법 때문에 가락도 나오고 많이 했습니다. 공법이 사실은 양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법 하실 때도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 과락당하냐면요. 어쩔 수 없이 시험 때문에 한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많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이 딱 과제를 가지시고요. 내가 지금 집을 한 채 땅을 하나 사려고 한다. 저기다 별장을 지으려고 한다. 아니면 다가구를 뽑으려고 한다. 얼마나 뽑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강의를 쭉 한번 들으시면서요. 전체적인 용어를 잡으신 다음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거시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미시적으로 풀어가다 보면 전체가 보일 수도 있거든요. 몇 건만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자 어찌어찌 하고 저는 딱 끝났습니다. 어찌어찌가 뭔지는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 몫이고 합격해서 하겠다 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도 1월 달부터 한 5월까지 4월까지는 그래도 상대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파보시라고요. 어찌어찌해서 집이 지어졌습니다. 사용승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주거용 건물이 지어지면 지목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대가 됐겠죠. 지목이 답일 때하고 지목이 대일 때 땅값은 그렇죠. 오르겠죠. 누구 좋겠어요? 땅 주인 좋겠죠. 자, 그런데 토지대장에도 지목은 아직 답으로 남아있고요. 등기비에도 지목은 아직 답으로 남아있잖아요. 자, 이건 사실의 변화입니까? 권리의 변화입니까? 권리는 그대로잖아요. 의리 소유자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사실의 변화죠. 이 표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권리 변동이냐 사실의 변화냐. 이건 이 토지의 사실적 변화지 권리의 변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사실관계는 어디서 보여준다고요? 그렇죠. 대장. 이때 이분은 의리라는 사람은 가야 되겠죠. 등기소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야 돼요? 여기를 가서 뭐 하는 거죠? 지목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럼 지목 변경 신청하면 자 구청에서는 조사하겠죠. 그래서 인정이 되면 이렇게 지워지고 지목 대 바뀌겠죠. 자 이때 의리 이렇게 정리된 토지 대장을 받아들게 되면 기분이 좋겠죠. 자 집에 가서 이거 가지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따뜻한 방에 들어놓습니다. 어떻게 되죠? 얼마나 지금 뿌듯하겠어요. 지목이 답일 때 평당 100만 원, 지목이 대가 되면 평당 300 뛰었잖아요. 잠들어 버리죠. 기분 좋아서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잠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잠들어 버린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등기는 아직도 표지에 지목이 답으로 남아 있잖아요. 양쪽이 뭐 하는 거예요? 불일치하잖아요. 불일치를 막으려면 깨워야죠. 아저씨 일어나세요. 그럼 이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 대장 가지고 다시 어디 와서 등기소 와서 지목 변경 등기를 지목이 바뀌었다고 뭐 해야 돼? 변경 등기를 뭐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되죠. 안 해버리면 불일치하고 변경 등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뭐 하겠어요? 대로 정리가 되겠죠. 일치됐죠. 문제점. 안 하면 불일치하고 일치하려면 2번씩 다녀야 돼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누구 잘못이야? 을 잘못이라고요? 국가 잘못이죠. 국가가 이혼화 시켜놨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로 합쳐버리면 장부를 하나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을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무슨 제도를 두냐면 자 아까 등기소에서 일이 소관청으로 시청으로 편지 보내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시청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촉탁이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관공서끼리 할 때는 부탁하는 겁니다. 이걸 뭐 한다? 등기를 촉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등기를 뭐 하지 않아도요. 신청하지 않아도 소관청 담당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뭐 하는 게 등기소에 편지로 부탁하는 거죠. 야 니네 땅 등기부상 지목 뭐해라 바꿔라. 촉탁해서. 그러면 정리되면 양쪽이 뭐 하는 게 일치가 되잖아요. 등기를 촉탁할 거냐 안 할 거냐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은 그렇고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왜? 이런 제도들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달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혼화돼 있는데 이혼화가 힘드니까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그나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교재 거기 19페이지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 부분은 다음에 한 1월달 3월달 끝나고 한 5월달 되게 되면 따로 이제 요약집 나오거나 하게 되면 정확히 또 정리가 될 겁니다. 일단은 이런 제도라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1장인데,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합격하는데 몇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15,000명이 합격했습니다. 작년에요. 2015년에. 그러면 15,000명이 합격했다면, 자, 합격의 비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15,000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려면 다른 사람 방법을 처음에는 벤치마킹 하거나 한 번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나만의 방법을 빨리 찾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의 방법을 빨리 찾는데 사람들의 성격이 유사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몇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해보면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미시연계에 집중하다 보면 큰 그림을 못 그리게 되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뭘 봐야 돼요?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3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이야. 자 과정을 보고 1, 2월 달, 3, 4월 달. 자 여러분 물론 이제 동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인터넷 동영상 촬영도 여기 맞춰 하기 때문에 1, 2월 달에 기본 강의합니다. 3, 4월 달에 심화 강의합니다. 5, 6월 달에는 3회독제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서는 경우에 따라서 요약집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기본 사고요. 그다음에 7, 8월 달에는 이제 네 번째 들어갈 건데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실제 시험처럼 이제 동영 모의고사에서 전 과목 시험 보면서 그러니까 한 주 딱 시험 볼 때요. 전 과목 문제 실제 시험과 똑같이 출제하고 여러분 보신 다음에 거기 해설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뭐 하는 거예요? 시험으로 하는 거죠. 공부를 할 때요. 내가 딱 마음 먹고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쭉 실력이 늘어나더라. 하게 되면 공부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공부는 계단식입니다. 자, 처음에 1, 2월 달 한 번 듣습니다. 1회독. 처음에는 좀 어렵다. 나중에 들으면 쉬워질 줄 알았는데 한 번 하기 전까지는 끝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자, 3, 4월 달 왔습니다. 자, 두 번째가 갈 것 같은데 실력이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 전체 숲을 보기 전에 지금 나무를 몇 가지 들었다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몇 회독 해야 된다고요? 3회독이야. 그래서 이제 5, 6월 달 있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면 실력이 이렇게 급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갔는데 자, 7, 8월 달에 모의고사 보게 되면 또 점수가 얼마 안 나옵니다. 왜? 우리가 보는 건 또 문제거든요. 어느 정도는 테크닉적 요소도 필요로 합니다.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점수가 또 정체 상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몇 가지 테크닉만 익히게 되면 요령만 좀 여러분 터득하게 되면 그렇게 이미 실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또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쭉 뭐 하는 거야? 9월 달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벽에 부딪힙니다. 최소한 2번의 벽은 부딪히거든요. 자, 이때 한번 벽에 부딪히고 이때 벽에 부딪히는데 이때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공부를 할 때 벽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요. 아주 특출난 사람이거나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벽에 부딪히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늘 이렇죠. 내가 지금은 뭐 바빠서 뭔 일 때문에 못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 마음 먹고 와보면 이 상태입니다. 벽에 부딪힐 리 없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벽에 부딪히면 아, 내가 그만치 공부를 했단 말이고 지금 실력이 급상승이 직전이기 때문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그 말처럼요. 그래서 가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좀 더 뭐 하셔야 돼요. 공부량을 투하하시게 되면 이렇게 실력이 급상승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지금 최소한 몇 회독 3회독은 해야 되고 늦게 출발하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3회독이 돼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그래서 1, 2월 달에 강의 들으실 때는요. 못 알아듣는 말 있더라도 그냥 물음표만 던져 놓으십시오. 특히 이때 공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책에다 줄을 긋죠. 줄 긋기를 이때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1, 2월 달에는 어차피 지금 한 바퀴 안 돌았기 때문에 뒤에서 나올 말이 미리 앞에 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 듣고 나면 이 말이 쉬워지지만 이걸 안 본 상태에서 이걸 하게 되면 어렵잖아요. 근데 한 번 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지 알고 줄 긋지만 나중에는 그 줄을 다 뭐야 돼요? 지어야 됩니다. 1, 2월 달에는요. 자 강의 들으실 때 줄 긋는 건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별표하거나 중요한 것 이렇게 뭐 별표 이야기하거든요. 또는 줄 그라고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만 해두시고 3, 4월 달에 두 번째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 성향이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쉽게 알아듣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하는 게 줄 긋고 특히 여기서 자,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설명을 다 여러분들이 받았으려면 제가 말한 내용을 놓치잖아요. 자, 이건 지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설명을 받아 쓰는 것도 1, 2월 달에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자세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영상 강의니까 딱 모니터 켜놓고 대야 팔짱 끼고요. 저 사람이 뭔 말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왜? 이때 했던 기초적인 말들은 3, 4월 달에 5, 6월 달에 또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1, 2월 달은 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시험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처음에 열심히 뛰어가다가 지쳐버립니다. 편안하게 난 지금 몇 번 한다. 1, 2, 3회독에서 5, 6월 달에 내 실력을 급상승시키겠다. 그럼 1, 2월 달에 뭐 하는 거예요? 기초 체력 다지는 거죠. 1, 2월 달에 너무 오버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3단계로 하는데 자, 이때 또 하나의 전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려면 과목이 여러 과목이지만 민법입니다. 1, 2월 달에는요. 제가 공식 과목이지만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시해야 될 과목은 민법입니다. 나머지는 동영상만 쭉 들으십시오. 편하게. 1, 2월 달에 뭐 하셔야 되냐. 민법은 최소한 3회독 하셔야 됩니다. 3회독이 과하다. 그러면 2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 동영상 따라가면서 1회독 하시고 그다음에 따로 내진도 뽑아서 1회독 하시고 왜냐하면 1, 2월 달에 민법이 잡혀 있어야 3, 4월 달에 개론이나 부동산 학개론이나 공법 보실 수 있고 5, 6월 달에 세법, 중개사법, 공시법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6과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하지 마시고 1, 2월 달에 먼저 뭐 잡으시라고. 민법인데 민법 돼 있으면요. 부동산 등기법 같이 끝납니다. 물론 등기 절차가 좀 추가되긴 하지만 민법 개념이 잡혀 있으면 중개사 실무 쪽 뒷부분의 중개실무 부분 그대로 해결됩니다. 민법 개념이 잡혀 있으면 세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나온 기초 개념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민법이 과목은 한 과목이지만 여러분이 합격하려면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요. 실천이 중요하죠. 서점에 가면 공부 잘하는 법 책 많이 나왔고 영어 책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영어 잘하는 사람 드물고 드문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 생기고 공부 못하는 사람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실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강의를 전부 다 이렇게 오픈 강의니까 쭉 들어보시다 보면 과목별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공부 방법을 뭐 하셔야 돼요? 찾아서 내 걸로 만드시고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왜? 1, 2, 3, 4 최소한 5번은 반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을에는 뭐 하실 수 있다고요?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 부동산 공시법은 이런 식으로 강의가 될 거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지적법제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